안녕하십니까, 봉필 김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봉필 필기체 6강 받침 글자 하편입니다. 중성이 가로액으로 들어가는 그 모음 가로액이 들어가는 글자라는 얘기입니다. 12월이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비도 오기도 하고 이제 저 위에는 눈도 오기도 하고 해서 오늘은 좀 눈 오는 분위기를 이렇게 좀 맞추기 위해서 제가 이 그림을 한번 그려 넣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이렇게 본강이 들어가기 전에 눈 위에 쓰는 겨울시라는 유시아 시인의 요거를 먼저 한번 쓰고 그 다음에 가로액 받침 글자를 이제 언급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사인펜으로 제가 굵은 사인펜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다 쓸까요? 눈 위에 쓰는 겨울 시. 작가 이름 유시화 작 이렇게 써놓고 할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펜 중에서도 좀 오늘은 굵은 걸로 한번 써볼까요? 굵은 거. 자, 파일로트 볼펜 이제 1.6이면 상당히 그 심이 이렇게 굵죠. 자, 잡는 것 이렇게 주의하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필기체 시간이니까 시를 참 필기체로 쓰기는 좀 뭐하지만 그래도 필기체로 한번 이렇게 써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작할까요? 필기체. 누구는 종이에 시를 쓰고, 누구는 종이 위에 시를 쓰고, 누구는 사람 가슴에 시를 쓰고, 누구는 자취는 허공에 대고 시를 쓴다지만 참 짧은 표현인데 참 다 표현됐네, 그죠? 나는 12월에 눈 위에 시를 쓴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나의 시. 정말 간단하면서도 그렇게 길게 구구절절 안 써도 어떻게 이렇게 이 참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어떤 아주 짧은 시지만 참 좋은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이제 이 받침 글자, 필기체 받침 글자 가로액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가로액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모음 기준으로 봤을 때 오 모음이 들어가느냐, 우 모음이 들어가느냐, 으 모음이 들어가느냐 이 얘기잖아요. 물론 오에는 요가 있고 우에는 유가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5개 대표 모음이 있지만, 그런데 지금 저 위에 누구는 종이 위에 살 때 종, 울 뭐 이렇게 쓰는데 일단
종류를 한번 이렇게 구별해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종자 계열의 글자가 있고 위어는 울자 계열의 글자가 있고 일단 글자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놓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저기 있는 글자 중에서는 뭐 는자 계열의 글자도 있네요. 이렇게 자, 요걸 바탕을 가지고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계열의 글자를 가지고 이제 쓴다면 이 부분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갔다가 안에 살짝 타고 들어라 그랬죠. 차고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기역을 쓰면 족자가 되고 또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와서 이걸 유기적으로 이렇게 타고 들어오면 존자가 되겠네. 그죠? 자, 지읒해서 여기서 살짝 타고 들어서 니을을 하면은 니을을 이렇게 했으면 졸자가 되겠고 쓰실 때 이제 쉽게 쓰라. 미음은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좁쌀할 때 좁. 뭐 별게 없습니다. 이거 종자 썼고 뭐 이 정도 많이 쓰이는 건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글자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 만약에 오자를 쓴다면 저 앞에 대표가 오니까 오자를 쓰면 오에다가 이렇게 와서 옥이죠. 오에다가 온이죠. 오에다가 뭐 니을 해볼까요? 올. 오에다가 옴. 실제로 그렇게 부담스러운 글자는 아니죠. 이렇게 우리가 쓴다는 게. 또 뭐 다른 걸로 한번 해본다면은 공자 계열 극자 한번 해볼까요? 자, 공자 저 위에 있는 허공할 때 그러면 여는 이렇게 그대로 와서 곡자니까 안으로 그냥 들어오면 되죠. 곤. 자, 이렇게 타고 들어오면 됩니다. 이렇게 곤, 곧 이런 식으로 쓰면 되죠. 일부러 제가 이제 설명을 위해서 좀 천천히 씁니다. 근데 실제 글씨는 이렇게 천천히 쓸 필요가 없는 게 필기체입니다. 울자 계열의 글자 써볼까요? 자, 욱자, 제 이름자에 들어가 욱자네요. 이렇게 타고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타고 들어서 이렇게 씁. 물론 이거를 자, 울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조금 글씨에 따라서 거칠어 보일 수도 있고 한데 뭐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편한 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건 별 뭐 그건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이런 웅자를 이렇게 쓰려면 좀 부담되죠. 여기 이렇게 알맞게 쓰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글자는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쓰는 게 이건 그대로 쓰면 좀 힘들 겁니다. 자, 웅자 이렇게 써서 이렇게 살짝 들어오는 게 아마 나을 겁니다. 살짝 들어올 때는 이렇게 타고 들어오면 됩니다. 이렇게 살짝 타고 들어와서 글씨를 쓰면은 별 부담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꼭 이응만 하지 말고 뭐 다른 것도 뭐 해볼까요? 뭐 저 비읍을 가지고 해볼까요? 자, 비읍 쓰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와도 됩니다. 이렇게 와도 되고 살짝 들어와도 되고 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어도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기체를 쓸 때 조금 흘림체하고는 조금 분위기를 좀 다르게 하는 게 낫습니다. 흘림체를 한번 얘가 요 쓴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로 하면 요다가 한번 써볼까요? 흘림체는 이제 어째 보면 상당히 멋을 더 넣어서 이렇게 쓰는 글자거든요. 이렇게 이런 것도 이 머리도 만들어주고 이것도 머리도 이렇게 좀 정말 붓글씨 쓰는 것처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우리 이제 필기체 부분에서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머리를 만들어주고 이 흐름을 이렇게 다 나타내게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걸리죠. 우리는 일단 필기 속도가 있어야 되고 더다 플러스 가독성이 좋아야 되니까 이런 걸 쓸 때 그냥 이렇게 진짜 별 가식 없이 가장 편안히 쓰는 것이 필기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흘림체에서 조금의 이제 응용이 되지만은 그 흘림체의 이런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지는 부분을 좀 빼고 써도 이제 필기체는 이제 모습이 좀 쉽게 나타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뭐 이거를 뭐 기역부터 해볼까요? 기역 글자 가지고 이제 가면 근, 뭐 극, 뭐 니은 글자로 했을 때 늑, 는, 으자는 별 부담 없이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해볼까요? 응자를 해볼까요? 이건 뭐 정자나 뭐나 뭐 별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을자를 쓴다. 자, 을 이렇게 니을만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제 그 가로액기 이 모음 중에서 의자는 정말 별 부담 없이 써도 됩니다. 뭐 이렇게 써도 선도 상관없고요. 뭐 뭘 들어가나 상관없죠. 전, 즉, 별 상관없이 이렇게 해서 아래오만 정확히 맞춰줘서 이제 부담 없이 쓰면 됩니다. 그래 따지고 보면은 실제로 뭐 별로 이렇게 그 받침 글자 이 중성이 가로에 들어가는 글자들이 별 어려운 게 없죠. 이제 그런데 제일 그 이렇게 그 이 필기체에서는요. 제일 실제로 이제 이걸 6강이라고 했는데 이제 7강, 8강에서는 문장 쓰기를 할 건데요. 실제에서 문장 쓸 때는 유기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부드럽게 그 다음 글씨로 연결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실제 해보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좀 더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공부할 건데 만약에 사람 가슴에 시를 쓰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여기다 좀 잘 보이기 위해서 큰 걸로 쓸게요. 사람 가슴에 시를 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썼는데 이렇게 이제 보기는 부드럽게 됐습니다만은 이 과정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시옷을 쓸 때 이렇게 해서 갔죠. 갔는데 여기에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이렇게 가서 그냥 이렇게 꽉 맞추는 것보단 이 부분을 살짝 서로 연결적으로 이렇게 살짝 연결적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자, 시옷을 꾹 맞추는 것보다는 살짝 이렇게 이건 이제 이렇게 우리 필기 속도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살짝 가서 이렇게 가면 뭐 사자가 아니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죠. 자, 람자, 리을 이렇게 해서 그냥 갑니다. 이렇게 가라 그랬죠. 그 다음 여기서 타고 올라가서 여기에서 그대로 가지고 내려와서 미음은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저 흘림체는 리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필기체는 그냥 이랬으면 되죠. 자, 가슴 할 때 가. 그냥 이 부분 그냥 부담 없이 이랬습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 선만. 자, 이거 보십시오. 이 선만 이렇게 빗금 쳐서 비슷하게 자리 잡아주면 되죠. 슴. 자, 이건 여기서 끝이니까 더 이상 필요 없죠. 이제 꾹 눌려서 와서 갑니다. 자, 유기적으로 와서 이렇게 쓴다 이 말이죠. 요 부분. 요게 두 개짜리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부분을 그냥 이렇게 내려오라 이 맛이 이렇게. 비슷하게 길이도 비슷하게 별 부담 없이 해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시 또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를 위에 거 쓰고 밑에 거 쓰고 이렇게 쓰고 두 개 그대로 해줘. 뭐 이건 별다른 거 없습니다. 고자는 일부러 뭐 이렇게 올 필요 없다 그랬죠. 연결해서 이렇게. 그래 본다면은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연결돼야 될 부분 한번 본다면 그거를 한번 더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시옷을 썼을 때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갖다가 이 부분 연결되고 자, 이거 연결했죠. 가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마무리. 자, 가짜는 그냥 가면 됩니다. 이거 별 필요 없고 이렇게 섬자에서 쓱 내려와서 이 부분에서 보이지 않게 연결돼야 되죠. 자, 이거 여기서 바로 연결하면은 제일 쉽고 또 시옷 이렇게 갑니다. 자, 요거 또렷또렷하게 이거 막 급히 한다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음은 또렷해야 됩니다. 또렷 필기체에서도 이렇게 또렷하게 쓰십시오. 이걸 가지고 뭐 다른 어떤 뭐 빨리 쓴다고 해서 글씨에 가독성만 떨고 볼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건 이제 실제로 이렇게 와서 딱 해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딱 연결이 되고 좋죠. 그래서 흐름이 이게 이제 글씨를 쓴다는 것은 필기체나 뭐 흘림체나 뭐 정자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렇게 잘 이렇게 그 물 흐르듯이 연결을 지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지금 쓰고 있는 그 글자에다가 글자에서 그 다음 글자까지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글자를 한 자씩 쓰지 말고
한 어절씩 띄어쓰기 단위로 한 덩어리씩 써라 이 말이죠. 한 어절씩 연결해서 그렇게 쓰면은 여기에서 연결돼서 이렇게 가는 부분, 이런 부분이 훨씬 이렇게 연결성이 있어서 보기도 좋고 속도도 상당히 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봉필 필기체는 나자보다는 이제 문장 쓰기가 훨씬 중요한데 지금까지 1강부터 6강까지 했던 그 내용들 그거를 꼭 숙지하시고 그래야 이제 나자가 해결이 됐으니까 이제 문장이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자음은 또렷하게 쓰고 그다음 자음의 모양이 좀 변하는 것들 있죠. 그런 거 확실하게 해서 문장 쓰기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오늘 수업을 요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은 자, 구독. 요즘 제가 구독을 좀 너무 많이 강조하죠. 감사합니다. 이 좀 그래도 뭐 이렇게 연말을 맞아서 제가 한 구독자 한 1000명 한번 채워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